옵션이나 또 주식도 똑같아요. 어느 시장에서도 이 세경 패턴은 하나의 아주 좋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경 패턴이 특히나 장기적일수록 강력합니다. 이건 역시 이제 110틱을, 크루드 선물의 110틱을 표현한 것이지만, 이렇게 이제, 이 논리는 똑같아요. 뭐, 세경 패턴이라고 제 논리를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잖아요, 계속해서. 그죠? 여기까지만 해도, 즉, 19시 30분, 40분까지만 해도, 19시 43분이 저점인데, 어제.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하락 추세죠. 뭐, 고점. 지금 전체적으로 그 전에 우리 본장 출발할 때 보면 고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승 추세거든요. 그러나 이제 낮아지는 고점이 여기 나와버렸고, 높아진 고점이 이 저점과 저점이 높아진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붕괴하면 매도 추격을 하는 전략을 짜드린 겁니다. 여기서 이 선을 깨지면, 자, 이 선을 뭐 요 선이 이렇게 추세를 하나 가긴 합니다. 그죠? 요 선이 요거 이제 방해되니까 이 라인이 깨지면 매도 추격을 하라 라는 이유가, 이제 전고가 낮아지는 저점이 나온 데다가 전 저점이 높아지는 저점으로 인식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자리가 사실 변곡에 들어간 자리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완벽한 변곡은 되지를 못했어요. 무조건 100D까지 끌고 가는 변곡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에 청산을 한번 하신 후에 반등의 저항, 즉 추세 기준 저항선이나 골드선이나 매도를 치는 전략으로 드렸던 거죠. 그래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저항, 재매도 저항으로서 저희 라인을 96점 이거죠. 96.93입니다. 93. 고점이 91인가 그럴 거예요. 91, 9인가? 그래서 돌파 시는 이제 오늘의 매도 전략을 포기하겠다 한번 청산한 것도 있고,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전 저점을 깼어요.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홀딩 기준이 되죠. 그래서 고점이 이렇게 보시면 고점이 이렇게 또 여기 낮아지죠. 이렇게. 그러나 여기서 돌파가 일어나면서 사실은 이때 이후는 여기서부터는 매수 전환으로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가 매수 전환이 좀 안 좋은 게, 조건이 좀 애매한 게, 패턴이 세경 패턴이 아니라면 원래는 이제 캔들이 한 번 정도 눌림 주고 올라가면 무조건 추격 조건이 되겠죠. 근데 지금 추격이 나온 자리가, 그래도 이 자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가 되는 이유는 다 떠나서 세경 패턴이 이 추세가 결국은 4차, 5차에서 돌파가 일어났다는 부분에서, 세경 패턴은 원래 이렇게 FOMC 세경 패턴들은 그죠? 3차, 4차 이상 만들어진 자리에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차 이하의 전저항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3차는 저항되고 4차는 돌파된다는 논리가 있어요. 이거 통계입니다. 3차는 지지되고 3차는 붕괴된다는 게 또 통계고, 저항선이 4차까지도 저항되기 때문에 여기서 5차에서는 돌파가 나온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매도 기준 저항, 즉 마지막 매도 저항 가격으로 정해드린 97.72까지 돌파하면서 장이 급등을 일단 합니다. 급등을 하죠. 돌파 포기 자리, 매도를 포기하자고 했던 자리를 돌파를 하고 시세가 아주 분출이 납니다. 뭐 여기서는 추격을 해서 단타를 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급락을 했는데 라인이 점점 지지선을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재차 깨지면서 아주 거의 이렇게 현란한 장세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패턴을 보면 단타치기는 상당히 새벽 이후에 좋았던 장인 것 같습니다. 단타치기는 결국 올라서 끝나네요. 그래도는 기술적 분석상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패턴이죠. 크게 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이건 좀 이 자리가 공이 크기 때문에 좀 맞질 않고, 2시간 이상짜리 패턴이 돌파됐기 때문에 강한
분출이 나왔습니다. 이런 패턴 자리들을 노리는 것이 중요한 매매 기준입니다. 여기 보면 이고점에서부터 이렇게 패턴 돌파가 되죠. 큰 그림을 보려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세기형 패턴에 들어갑니다. 돌파 후 눌림이 돌파된 저항선을 지지됨으로써 급등장세가 나온, 이렇게 그려봐도 돌파가 되고, 좀 이런 자리가 돌파되면 또 이렇게 고점 저점이 돌파되는 캔들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자리 추격 자리들이 됩니다. 자, 일단 야간장 살펴봤고, 다시 우리 본장으로 돌아가서 예상가는 265.85네요. 일단 오늘 저항은, 매도 저항은 어제보다는 좀 높습니다. 0.5네요. 시가에서 0.5 들어주면 매도가 오늘의 저항 라인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라 좀 조심해야죠. 아마 어제 포지션, 기존의 포지션이 개인들 포지션도 좀 녹여야 될 것 같고, 오늘은 변곡이 과연 다음주 매수 변곡이 되는지를 분석하는 시간을 봅니다.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S&P 500이 어제 결국 하락 목표를 닿았어요. 그래서 아까 야간장 봤습니다만은 역시 야간장도 이장 출발 이후에 매도 추세였기 때문에 풋옵션의 기회가 좀 있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오늘 어쨌든 매도 저항은 266점, 지금 예상가가 266.85니까 265.85니까 예상가대로 지금 출발을 한다고 치면 266.30 정도 되겠죠. 어제보다 1피 아래 있네요. 어제는 시초 출발 이후에 0.5 올라오면 매도 친다가 오늘 전략이 되겠습니다. 아침 전략은 시가 올라오고 0.5 정도 올라오면 매도 친다. 어제는 시가 출발한 후 0.3에서 4 정도 올라오면 매도 친다는 전략이었는데, 그 자리가 이제 267점, 정확하게는 45제요. 45에서 554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축은 50이었는데 어제 아침 고점이 50이었죠. 지금 계속해서 추세가 있는 장에서는 제가 저항을 말씀드리면 그 저항이 틀림없이 매우 높은 확률로 그날의 고점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추세 매도 날은 고점 매도에서 치면은 버텨도 먹어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고, 그쵸? 이제 물려도 추세 쪽에 물리는 게 유리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21선 우리의 일봉상, 우리의 이제 선물 일봉상을 보면 21선에 도달했죠. 오늘은 예상가에서 21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가가 265.85니까 딱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하락 목표를 265.5040 정도 했는데 21선 닿지는 못했어요. 그죠? 40 정도 가야 21선이라고 봤는데 어제 기준에서는. 그러나 오늘은 끌어올리기 위해서 21선이 계속 우상향 중이라 평균감이 21선이 현재 77라고 나오나요? 7호네요. 7호. 정확 748로 나오는 거 보니까 265.7호입니다. 근데 오늘 플레이는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주변국들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266.50으로 올라오면, 어제 장보다 올라오면 고점 매도를 노려서 패는 방법. 두 번째는 265.75 자리를 지지하다가 깨지면 공격적으로 패보는 방법. 이런 두 가지가 되겠죠. 그 외에 이제 어제 저점을 안 깨는 그림이면 쌍바닥 매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이 시나리오상이 있겠네요. 근데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자, 어제도 종가상 계속 말씀드리지만 콜은 아직 기미가 없어요. 콜을 올리겠다는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풋은 계속 살아있는 흐름이에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서도 풋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푸순 꿈틀거리고 있는 장이고, 지금 이번 주 내내 그랬죠? 콜은 기미가 없다. 콜은 살려줄 생각이 아직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계속 유지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 종가상으로도 그렇고, 풋은 살아있는 옵션이지만, 전체 흐름이, 콜은 아직도 살아있는, 흐름이 되지는 못합니다. 요즘, 좀 명심하시고, 기술적 분석도 돌아오지는 못하고 있고, 조건이 돼야 돼요. 콜이 한 방 주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그러지만, 풋 아직 남아있다 하면 항상 시세가 났어요. 콜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시세가 났고. 그쵸? 쌀 때 잡기만 하면 항상, 수익이 났다는 걸 생각해 보시고, 계속해서, 오늘도 어제도, 어제 종가 기준 풋이 남아있었던 부분이라, 양한장에서 또 풋이 시세가 2.7 정도 갔나요? 2.4대에서 2.7 정도 간 것 같습니다. 뭐, 예상과 큰 변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208호니까, 뭐, 266.30에서 40 정도가 또 저항이 되겠네요. 오늘의 매도 저항입니다. 그러나 이제 7호가 지지선이니까 265.60 어제 저점이 붕괴되지 않으면 쌍바닥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어제 종가 부분에서 선물 미결이 좀 감소가 좀 있었죠. 어제 종가 부분에서 미결이 좀 뚝 떨어지는 그림이 좀 있었습니다. 콜 265를 보면 뭐 감소는 좀 하긴 했는데 크게 감소하지는 못했고요. 풋 267을 보면 감소가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금요일이니, 자, 오늘은 뭐, 어제까지는 좀, 그래도 공격적인 배팅, 어제는 또 풋옵션 배팅 얘기까지도 했던 장이었죠. 뭐, 어찌되었거나. 1.99, 2.0 자리는 참 좋은 가격이었었습니다. 한 방이 나왔던 그림이고. 그래도 뭐, 추격으로서 한번, 2.5 라인에서, 어차피 옵션은 행보나 변곡점에서 2.5 돌파하면 3.0이 가는 게 우리 방의 통계 기준이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서운한 부분은 좀 충족이 된다고 보이고 틀린 분들은요. 오늘 예상가를 보면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너무 무리하지는 말길 바랍니다. 이제 어제까지는 배팅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어제는 이제 기준점이 좋았고 배팅의 조건이 좋았습니다. 이걸 깰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걸 깨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놈들이 포지션을 하방으로 짤 때. 즉, 옵션 포지션이 개인이 콜을 많이 잡아줄 때. 어제 뭐 아침에 콜을 많이 잡고, 하방에 개인들이 나 죽여주십시오 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결국 예상대로 깨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어제장 이것도 사실 하락 세기형 패턴이 돌파되면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매도 수익이 있는 분들은 265.0510이었죠. 여기서 매수를 코스피 지수로는 여기 선물 지수로는 100일선 여기 돌파 전이죠. 맞나요? 치고 올랐을 때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05 자리에서 왔다 갔다 266을 했는데 역시 마지막까지 70 정도 올라가지 않느냐는 표시를 했었는데 70은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무봉에서 멈췄지만. 자, 오늘도 한번 화이팅 하시고 장중에 급소 자리는 드립니다. 그걸 뭐 승부로 표현하든 소변곡으로 표현하든 드립니다. 아침에 대응이 겁나서 안 되는 분들은 편곡 자리에서 한 번씩 승부하시면 되겠습니다.